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200일선을 이제 근접해 오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였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난 시기였죠. 작년서부터 쭉 추가 매수를 했고, 어느 정도 지금 수익 실현이 가능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쉬어가는 구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물론 200일선을 지지하고 조금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 200일선을 강하게 하회할 때 좀 뚜렷하게 하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진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만의 이제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하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그냥 전량까지는 아니고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좀 계속해서 하방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도 지금 개인적인 종목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반등의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 올해서부터 23년서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뚜렷한 이 반등 랠리가 1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은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작년에 시장에 물이 전체적으로 빠진 후 나타난 시장에서의 랠리와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종목별 시세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같은 시기에 종목별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과 내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또 투자 성과는 어떤지, 또는 종목 플레이에 대한 판단, 이런 등등 객관적인 비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저만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서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좀 갖고 있고요. 이참에 투자 성과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재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TSMC가 지금 TSM이 상장해 있는 나스닥이라면 나스닥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개별 종목 플레이에 대한 성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이 보시되면 나스닥은 같은 기간 동안 한 9% 정도 상승했죠. 대신 이제 TSMC는 보시면 18%가량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네. 이 같은 기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TSMC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의미는 TSMC 투자를 한 게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을 골라야 이제 개별 플레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했지만 해당 섹터 ETF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사실 해당 섹터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진정한 알파 플레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사실 개별 플레이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개별 종목 플레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ETF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SMH 같은 경우에는 TSMC 비중이 높죠. 그리고 인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한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미비하게라도 TSMC가 조금 더 높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 플레이로 보더라도 TSMC를 선택한 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이 정도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고요. 더불어서 같은 기간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을 비교해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9%고 인텔은 역성장했죠. 역마진이죠. 역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보시게 되면 TSMC는 18%를 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9% 올랐고요. 인텔은 4.2%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반도체 섹터로 볼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봤는데 그 이유가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합니다. 가전, 핸드폰, 반도체, 파운드리 뭐 등등.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는 건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예, 인텔은 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 뭐 비교 의미가 없고요. 이 다음부터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온셈이죠. TSMC는 18% 오르는 동안 온세미콘 뭐 이름이 바뀌어서 온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23%나 올랐고요. 지금 SOXS는 16% 올랐죠. 사실 이 온세미는 22년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두들겨 맞는 국면에서도 상당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특정 종목 알파 플레이 성과, 그러니까 온세미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치지 못했죠. 지금 온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이어서 지금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뭐 이런 종목을 사실 미리 발굴은 했지만 이미 TSMC의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 비중을 실지 못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온보다는 투자 성과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이제 반도체 SOX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올렸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종목 플레이로는 온보다는 뒤졌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ETF 투자보다는 그래도 TSMC 투자한 성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TSMC와 이제 TQQQ, SOXL, 이제 레버리지 이제 종목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비교가 안 되죠. 보시면 TQQQ는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이 나나요? 많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다만 이제 같은 섹터를 세배 추종하는 XOXL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이제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가 나타나죠. 반도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 TQQQ보다는 SOXL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스닥을 3배 추종하는 TQQQ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3배 종목이 레버리지가 더 압도적인 성과를 올렸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역으로 반도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베타로 움직이는 섹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뭐 반대로 떨어질 때는 더 세게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삼성, 인텔이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반도체 ETF고요. 이제 중간에 TSMC가 이제 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 SOXL 뭐 순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의미를 제가 한번 차분하게 돌아봤습니다. 복귀를 해봤는데, 23년 초부터 이제 챗 GPT의 수혜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뚜렷했죠. 물론 저도 TSMC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기대를 했고 효과를 받긴 했는데 제가 이제 요 대목이 사실 TSMC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앞으로 다양한 빅테크들이 직접 AI 반도체를 설계할 테고 그 설계된 반도체는 모두 TSMC를 거쳐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결국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 먹긴 했는데 TSMC가 그 낙수 효과는 뭐 미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반도체 섹터의 ETF 투자의 최대 장점 뭐 이런 것을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뭐 같은 뭐 논리의 이제 연장선으로 온세미의 상승 여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개별 종목의 상승 여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이미 TSM에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이제 부족해서 두 눈 뜨고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다만 이제 이런 주도 종목을 찾고자 이제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은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온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반드시 또 그거에 상응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올린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ETF보다는 TSMC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웬만한 반도체 ETF보다는 TSMC 개별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세배 레버리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가 SOXL로 귀결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섹터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분들, 즉 반도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성향에 대한 MDD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과연 SOXL 비중을 늘리는 게 과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TSMC의 이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XOXL 비중을 일부 잡아가는 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TSMC 주요 고객사들도 이 반도체 업체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반도체 사이클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즉 반도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고 TSMC 혼자서 유아 독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반도체의 산업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갖고 뭐 플레이를 한다면 세배 추종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가장 큰 리스크가 횡보를 해서 계좌가 녹는다는 리스크를 많이 언급을 하시지만, 이게 좀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은 9% 상승했죠. 같은 기간. TQQQ는 25.8%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 9의 3배를 하면 27%를 상승해야 되는데 왜 27%가 아니고 25.8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좌가 녹는다는 게 실질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변동성에 대해서 멘탈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SOXL 투자를 못할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타가 낮은 종목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진 것이고, 높은 쪽에는 뭐 예를 들면 오를 때 또 많이 먹는 그런 변동성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지금 관망하는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다시 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거나 뚜렷한 반등의 모습이 나오거나 그럼 다시 재진입을 해야겠죠. 아니면 뭐 또 시장이 200일선을 하회해서 또 하방으로 흐르거나 그때 되는 이제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제 SOXL에 대한 투자 비중은 조금 더 늘리는 게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